지금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솔직하게 지금 현금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럼 이렇게 매력적인 업종이 있을까요? 주가라는 거는 결국 실적을 따라가는 건데 제일 큰 거는 주가를 그러면 전기차 밸류체인 업체들이 2025년도에 실적을 땡겨왔냐, 2027년도에 실적을 땡겨왔냐, 2023년도에 실적을 땡겨왔냐, 그 실적을 얼마나 밸류에이션을 땡겨왔는지에 대한 거잖아요. 주가라는 거는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과 그 회사에 대한 사람들의 상대평가, 가치평가, 멀티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PER이 될 수도 있고 PSR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좋아하는 성장주니까 PEG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보는 기대값, 사람들의 기대값 멀티플은 2차전지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2차전지가 사람들이 보는 기대값 올라온 만큼 이익도 같이 따라 올라와 줘야 되잖아요. 근데 2차전지 분명하게 이익이 같이 따라 올라왔어요. 근데 왜 떨어졌냐?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기대값이 이익이 올라온 것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값과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체력이 약간 비슷한 수준을 지금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의 기대값보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좀 더 가파르게 성장해야지 좀 더 주가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시장에서 부정적인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사람들 기대값보다 더 과도하게 땡겼다. 27년도 거 땡겼다. 25년도 거 땡겼다. 26년도 거 땡겼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밸류체인 소재 단으로 다 다르고요. 회사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2차전지 밸류체인이 다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아무래도 대장인 에코프로가 지금 상당히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급에 의한 이슈 때문에 좀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그래도 800%네요. 네, 그래도 840% 올랐잖아요. 네. 심지어는요, 뭐 가장 요새 제일 핫한 AI 로봇도 800% 오른 종목은 없어요. JLK가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700%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체 모든 업종 중에 압도적으로 2차전지가 에코프로가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아마 2023년 1년 통틀어서 제일 많이 오른 게 아마 에코프로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을 밟고 있는 거고 주가는 항상 상승 뒤에 조정이 있는 건데 그러면 그냥 면밀하게 따져보자고요. 사람들 기대값 올려놓은 만큼 2차전지 회사들이 이익의 체력이 받쳐주지 않냐고. 아니거든요. 2차전지 이익 체력을 받쳐주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반도체는 사람들의 기대값만큼 이익이 체력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일부 기업들은 저도 반도체 엄청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기대값은 엄청 땡겨놨는데 이익이 못 받쳐주고 있어요. 심지어 계속 제가 확인해도 반도체 업계 올해 하반기까지는 회복이 되기 쉽지 않아요. 재고가 안 줄어가지고 가격도 반등이 안 나오고 그럼 상대적으로 제일 크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반도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이제 AI랑 로봇 있다가 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 건데 AI 로봇은 기대값은 이만큼 높아요. 근데 이익이 못 따라와요. 그럼 톡 까놓고 지금 사람들 기대값만큼 이익 따라올 수 있는 게 2차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2차전지를 좋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익의 기대값을 과도하게 땡길 수는 있죠. 근데 그 과도하게 땡긴 것만큼 주가를 조정받은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엔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정상화 과정 중에 있는데 북미나 유럽에서 계속 지금 그 저희 배터리 셀 업체들이 증설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이 완성차 업체들이 신규로 계속 전기차 신상을 내요. 계속 최근에 GM하고 LG 얼티엄 셀즈하고 합작하는 이코녹스 3천만 원대 엄청나게 경쟁력 있는 차종이 나왔죠. 주행거리가 400km가 넘어가요. 그리고 그 박 작가님 말씀해 주신 리릭 그거 19분 만에 그 완판됐대요. 그 3억 넘는 차. 진짜요? 예, 리릭이라는 차. 예.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모든 전기차가 다 안 팔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경쟁력 있는 차종이 있다. 그리고 생산 캐파가 지금 안 줄잖아요. K배터리 북미 공장 투자에 말씀드리면 자 보시면 LG엔소라고 현대차 조지아그룹 30기 확정된 것만 말씀드려요. 5조 7천억 들어서 30기가와트시고요. 혼다랑 오하이오 이거 오하이오 이거는 뭐 추가 양극재 이거 혼다 물량 나온다는 거 발표도 안 났어요. 자, 혼다 오하이오 40기가와트시고 5조 1천억이요. 스텔란티스 캐나다 온타리오 45기가와트시고요. 4.8조예요. 그 다음에 GM 미시간 50기가와트시 3조 이건 발표 나온 거고요. 테네시 이것도 발표 나온 거죠. 40기가와트시 2조 7천억. 애리조나 이거 LFP거든요. LFP ESS용으로 7조 2천억 43기가와트시 이것만 다 더해도 250이 넘어요. LG엔솔이.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양극재가
그냥 대충 생각이 드시죠? 자, SK온, 포드, 켄터키랑 테네시 합쳐서 110이야, 110. 이게 10조 2천억. 그 다음에 현대차그룹 조지아 35기가와트 6.5. 그 다음에 삼성 SDI, 스텔란티스, 인디애나 33기가와트 3조 2천억. 여기서 끝났는데 삼성 SDI 보수적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GM에 지금 인디애나 쪽으로 30기가와트 추가 투자 발표했거든요. 3조 8천억. 스텔란티스가 34기가와트. 여기 지금 포함 안 된 게요. 지금 BMW 없죠. 그 다음에 볼보 없죠. 그 다음에 폭스바겐 없죠. 테슬라 추가 없죠. 자, 없는 거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 K배터리 관련돼서 최근에 또 그 유안타에서 굉장히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좋은 레포트를 해서 요거 소개해드리면 유안타 증권 홈페이지 가셔도 보실 수 있어요. 거기도 제가 봤을 때 계좌 그거 없어도 볼 수 있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감사하게 이거. 그래서 자 유안타 증권 최근에 레포트 수요 공급 정리해놓은 거 말씀드리면 26년까지 수요가 미국 내에서 483이고요. 셀 생산 능력이 706이에요. 예. 요거 파나소닉까지 포함한 데이터를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더 초과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2030년 되면 918에 740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걸 감안을 하셔야 되냐. 자, 이거는 LG엔솔이 우리 292기가와트씩 할 거예요. 그럼 공장 가동률 100%, 수율 100%, 가동률 100% 나오고 생산 수율 100% 나오고 오류 한 번도 없고 셧다운 안 하고 그랬을 때 290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LG엔솔이든 삼성 SDI든 SK온이 하는 건 가장 이상적인 데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엔지니어는 너무 잘 알죠. 가동률 80%만 나와도 엄청 잘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공장 가동률 말고 생산 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산 수율이 85%만 나와도 엄청 잘 나오는 거다.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포스코 퓨처엠이 2030년까지 우리 양극재 100만 톤 하겠다고 했어요. 시총 100조. 시총 100조. 그럼 그 양극재 100만 톤이라는 건요. 우리 한 번도 셧다운 안 되고 가동률 100%에 생산 수율 100% 얘기했을 때 100만 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거는 거기에 현실적으로 가동률 최고 잘 나오는 거 0.80% 해도 80기가와트죠. 거기에 생산 수율 최고 잘 나와서 80% 정도 수준 유지해도 64기가와트신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톤의 그렇죠. 캐파를 만들겠다는 그렇죠. 거죠. 이상적일 그렇죠. 때. 이상적인 디자인 캐파가 100만 톤인 거고 제가 봤을 때 현실 가능한 일반적인 출하량은 64만 톤 정도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전면 다 수정돼야 되는 거죠. 이건 100% 가동률에 100% 생산 수율이에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자 유미코,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걔네가 잡은 것도 다 100% 가동률에 100% 생산 수율 나오는 거는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게 있어요. 원자재 공급 이슈 있을 수 있죠. 물류 이슈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리튬 가격 급등했어요. 그럼 리튬 가격 더 싼 거 조달하려고 공급 얼마든지 셧다운 시켜놓을 수 있죠. 공장 가동 더 싼 자재를 수급받으려고 조달받을 수 있죠. 그리고 되게 리튬 가격에 대해서 김지윤의 훈훈한 유튜브에 굉장히 좋은 질문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의 얘기를 인용해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짜 시장에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려고 생각한다면 리튬 가격을 낮추는 걸 무조건 보증적으로 볼 건 아니죠. 왜냐면 리튬 가격 낮아져서 배터리 원가 자체가 싸지면 더 보급이 확대되겠죠. 그렇죠. 전기차 보급. 지금 전기차 보급 안 되는 이유 중에 탑2가 아직 가격이 비싸다가 탑2예요. 그 테슬라가 가격 맞아요.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파이는 커질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나오는 데이터도 가동률이나 생산 수율이나 이런 걸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요. 양극할 물질은 유안타 증권 요거 레포트 따르면 여기는 심지어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SMM이랑 유미코, 벨기에 업체 다 포함했는데도요. 계속 부족해요. 25년에 필요한 양극할 물질 105인데 유미코 포함,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다 포함해서 91이니까 14만큼 여전히 부족하고요. 유안타 증권 레포트 참고했어요. 2030년에도 112가 필요한데 91만큼 공급밖에 안 된다는 거. 이 90일조차도 증권사별로 이게 다르군요. 네, 100% 대 100%잖아요. 이 100% 가동한 걸 100% 해도 부족한데 100%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거기다가 또 만약에 그 공급하는 예를 들면 뭐 날아다니는 택시도 있고 네, 있죠. 막 그런 정확해요. 네. 그런 것도 엄청나게 또 늘 수도 있는 자, 거예요. 여기는 ESS가 포함이 아예 안 돼 있어요. 안 되는 제가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차 시장에 못해도 30에서 40%는 ESS가 들어가는데 ESS에 들어가는 리튬의 양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지금 2030년에 850조 시장 예상하면 곱하기 40% 하시면 되거든요. 30에서 40%. 그럼 30%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250조에서 280조 시장이에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리튬량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수요 공급이 마치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수요를 초과할 거다 오버 그러겠네. 서플라이 하는 거는 완전히 좀 오해를 오해를 양산하는 네. 그런 좀 잘못된 그런 이슈가 것 아닌가 같아요. 싶습니다. 김준 대표님 네. 이 말씀 근거 말씀 그냥 논리적 들으니까 근거를 맞는 딱 것 같아요. 따져보면 네. 근데 이게 진짜 그 연구원별로 기관별로 되게 다르네요, 확실히. 그게 어떤 그들만의 목적성이 있어서 그럴 그러지 수도 않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공매도 때 그죠? 정말 와 그렇게까지 하나 네. 싶을 정도로 리포트를 쓰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 돈 앞에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자기들만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네. 숫자를 계속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여기 보니까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100만 원까지 가니까 네. 그것만 보니까 엄청 많이 빠진 거 같고 맞아요. 뭔가 지지부진한 거 맞아요. 같은데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1월부터 보면 800%고 그렇죠. 포스코홀딩스도 보니까 고점 대비해서 10몇 프로밖에 안 정확합니다. 빠졌더라고요. 네네. 아까 그리고 그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뭐 장비주도 말씀해주신 네. 대로 그 PNT나 DENT 같은 거 보면 별로 빠지지도 않았어요. 25% 빠졌습니다. 네. 고점 대비. 최고점 대비. 아, 그래도 빠졌네요. 근데 뭐 봤을 때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오름폭이 너무 높아서 그렇게 그렇죠. 빠지지도 않은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항상 김지훈 대표님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셨던 게 좀 우리가 좀 2년 3년은 보자. 아직 시작이다.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초입 단계에서 이제 막 성숙하려고 막 음. 깔짝깔짝 되는 것 같아요. 음. 완전 초입은 아니고 성숙 단계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성숙 단계로 진입하면 팔아야 되는데 성숙 단계는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숫자들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2차 전지 꼭 사고 싶으셨던 분들은 지금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솔직하게 지금 현금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솔직히 그렇게 욕을 먹더라도 지금 현금 갖고 있으신 분들은 산업 성장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빠졌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매력적인 업종이 있을까요? 반도체를 살려고 하면 반도체가 2차 전지보다 월등히 사실은 실적이 잘 찍혀야 되는데 실적이 찍힌다고 보증하기에는 너무 논리적 근거가 약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실제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 지금 대장으로 가고 있는 한미반도체도 실적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한미반도체 지금 5조가 넘었잖아요. 네. 5조가 넘었는데 이익은 432억밖에 안 돼요. 네. 내년에 1200억으로 늘어나도 46배예요 PER이. 그럼 2차 전지랑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싼 게 아니죠. 46배인데 내년 실적을 땡겨도 46배예요. 근데 뭐 그냥 에코프로 볼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5조 체력에 시가총액 5조 체력에 영업이익 1200억밖에 안 나. 이것도 올해로 잡으면 더 형편없는데 430억인데 그냥 내년에 최고 좋은 실적은 1200억으로 볼게요. 1200억 체력에 5조고요.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미치도록 재밌습니다. 이거. 네. 자 에코프로 오늘 박살 났잖아요. 100만원 깨졌잖아요. 네. 자 코스타 26조예요. 시가총액 26조인데 영업이익 얼마 체력이냐. 24년 똑같은 24년도로 비교해 볼게요. 8,500억이에요. 그럼 1,200억대 8,500억이면 8배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순하게 한미반도체 지금 5조 2천억이잖아요. 그럼 8배면 40조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26조잖아요. 지금 주가 빠져가지고. 근데 에코프로의 이익 체력이 더 단단한가요? 한미반도체의 이익 체력이 단단한가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네. 에코프로가 가진 에코프로비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CNG,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죠? 네. 그 4개의 이익 합산만 8천억이 넘잖아요. 근데 한미반도체 단일 회사가 지금 5조 나왔는데 영업이익 1200억이에요. 물론 그것도 내년에 최고 실적을 땡겨서. 에코프로는 이제 1조 이익 가잖아요. 보시면 네이버도 이제 정신 차리고 이익을 반토막 내놨다가 정상복귀 해놨어요. 컨센서스 보시면 1조 2천억까지 이익이 늘어요. 근데 이거를 26조가 비싸다고 할 수 있을까요? PER 기준으로 그냥 단순히 시가총액의 당기순이익 나누면 PER이거든요. 네. 26배, 20배
30배까지 떨어지니까. 그러네요. 네. 한 2025년까지만 보면 별로 네. 비싼 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 기대감만큼 이익은 계속 쫓아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의 어떻게 보면 진짜 목표가 약간 2025년 맞아요. 12월 31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비싼 게 아니네요. 네. 보니까. 그때까지 계속 엄청나게 많이 또 떨어지고 올라가고 난리치고 할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이 체력이 비싸다라고 얘기하려면 그래야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막 다 철회되고 그 뭐 회장님 감옥에서 절대 못 나오고 막 전기차 판매량 막 반토막 나고 그러면 이게 26조에서 13조 가고 10조 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미 코스닥 2위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반도체가 가면 2차 전지가 못 가고 2차 전지가 가면 반도체가 못 가고 그랬는데 그러긴 2차 전지 덩치가 너무 커져서 같이 가져야 돼요. 반도체도 가고 2차 전지도 같이 가져야 돼요. 네. 누가 조금 더 주도권 싸움을 갖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그 신문에 헤드라인이 너무 인상 깊어서 네. 에코 프로가 아니라 에코 포로라고. 맞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면 가격대가 다 다르잖아요. 뭐 100만 원대 들어온 사람, 110만 원대 들어온 사람, 120만 원대 들어온 사람, 130만 원대 들어온 사람. 근데 그분들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려고 들어오신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 왜 샀고 언제 팔려고 했고 손절 기준은 언제로 잡았고 그걸 한번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그것도 고민하는 거. 야 에코프로가 2차 전지 대장이니까 무조건 가겠지 하고 들어오셨으면 그런 마인드면 아예 안 하시는 게 낫죠. 네. 절대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아니 기본적으로 내가 한 주에 100만 원짜리 주식을 사는데 투자 전략 매매 원칙 기준을 갖고 계셔야죠. 심지어 지금 전기차 판매 데이터 이거 또 본인이 원래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저희가 매달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본인이 직접 손품 팔아서 엄청 알아보셔야 돼요. 그 노력을 안 하시려고 하면 아예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까 전기차랑 또 2차 전지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전기차 쪽에서 이제 테슬라의 주가도 약간 조정을 받아서 고점 대비 한 30-40% 빠졌잖아요. 테슬라 주가가 좀 올라가면 2차 전지에도 좀 호재가 바람이 분다, 훈풍이 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걸까요? 그렇긴 하더라고요. 좀 별로 그렇게 뭐 테슬라에 의존해서 2차 전지 업체가 막 주가가 움직이는 것 자체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도 뭐 그렇게 테슬라가 자동차 측면으로 봤을 땐 그렇게 경쟁력, 그러니까 물론 테슬라가 AI도 엄청난 빅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고 소위 말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 갖고 있고 소프트웨어 측면으로는 뭐 국내 현대기아차보다 넘사벽으로 뭐 소프트웨어 측면을 인정하는데 전기차를 만드는 전기차의 경쟁력만 봤을 때는 테슬라가 저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네. 왜냐면 배터리도 다 LG 엔솔이나 뭐 파나소닉 배터리 갖다 써가지고 자기네들이 조립만 하는 거고 막말로 양극재도 다 국내 양극재 갖다 써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결국 소재에 대한 기술력인데 소재에 대한 기술력은 국내가 압도적으로 글로벌로 원탑이니까 테슬라 자체를 전기차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전기차 경쟁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먼저 선점 효과를 잘 누린 거죠. 다른 현대 기아나 GM이나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나 이런 쟁쟁한 뭐 포드나 이런 회사들이 전기차 이렇게 빨리 전기차 시대가 빨리 올 줄 모르고 휘발유차 자기네들 갖고 있는 등경유차에 지금 주도권을 안 놓았잖아요. 그래서 그 틈새를 테슬라가 잘 파고들어서 선점 효과 누린 거고 앞으로는 완성차 업종 나오면 나올수록 그러니까 신차가 나오면 나올수록 테슬라 계속 뭐 테슬라 자기 본인들만의 희망회로 돌리면서 테슬라가 계속 굳건한 지위를 유지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기차 자체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이 나오고 그 안에서 테슬라가 계속 1등, 2등 차지할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제 좀 먼 미래는 정말 경쟁이 심화되는 거는 불보듯 뻔한 거고 네. 최근에 보니까 테슬라 주가도 좀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도 네. 조금 두고 보면은 네네. 단기적으로도 괜찮은 반등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테슬라 말씀 주신 그 주가도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 가장 악재로 누르는 거는 사실 판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데이터 갖고 왔는데 양극재 판가에 대한 우려가 제일 커요. 왜냐면 2차 전지 배터리의 심장이 양극재니까. 근데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인 거는 수출액, 수출량, 수출 단가잖아요. 근데 7월 달에 일단 데이터가 같은 기간 9.8% 하락하면서 5개월째 하락 추세를 이어간 건 분명한데
그 폭이 줄었다는 거죠. 원래는 3분기에 양극재 판가가 20%까지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9.8%, 뭐 9.8%가 좋은 기록이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선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하량이 3개월 만에 반등했어요. 근데 7월 달에 수출액은 1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수출량은 2만 7천 톤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가격 빠진 건 맞는데 물량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는 거죠. 왜냐면 7월 달이 전 월 대비 21%가 증가했어요. 수출량이. 그리고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의 청주가 7월 달에 37%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역대 최대치 수출량을 기록했어요. 청주에서 7월 달에. 그러니까 선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데이터가 전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합산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양극재 미국 수출액이 2조 4,274억이에요. 그러면 작년 6억 6,100만 달러 대비 3배 넘게 오른 거예요. 작년에 8,700억에서 2조 4,274억. 그러니까 물량 자체도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3배 늘은 거니까. 8월 달 데이터도 나왔거든요. 8월 달에 NCM하고 NCA 수출액은 또 전월 대비 7월 달에 아까 데이터 5개월 만에 반등 나왔다 그랬잖아요. 8월 달 7월보다 더 잘 나왔어요. 8월 달에 양극재 수출액이요. 11.3억 달러 나왔고요. 전월 대비 드디어 0.9%. 전월 대비로도 증가했다니까요. 0.9% 증가했고요. 수출량은요. 2만 7천 톤. 이것도 전월 대비 0.9%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로는 당연히 10% 이상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 증가율 처음으로 7, 8월 2달 연속 7, 8월 모두 양극재 NCM, NCA 합산 전년 대비 증가율 10%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8월 양극재 단가 전월 대비 0.1% 빠졌어요. 그래서 단가로 치면 킬로그램당 42.7불. 근데 NCM은 반등이 나왔어요. NCM은 수출 단가가 전월 대비 1.2% 증가해가지고요. NCM은 41.4kg. 요거 기억해 두시면 꼭 좋을 것 같죠. 기준점을 잡는 거죠. 우리가 지금 최고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가격대가 NCM은 킬로그램당 41.4불이구나. NCA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42.7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점을 50으로 잡았는데 50 기준으로 하면 한 8% 9% 정도 빠졌어요. 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NCM은 킬로그램당 41.4불이구나. 근데 4개월 연속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왔다는 게 초점이고, NCA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4.6% 하락했지만 킬로그램당 47.4불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지만 출하량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양극재 가격이 3분기까지 계속 빠질 거라는 거는 모르는 사실은 아닌 거죠. 근데 그게 계속 추세적으로 빠지면 그게 문제가 있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업계에서 밝힌 거는 4분기는 양극재 판가가 회복이 정상화가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 판매량보다 중요한 건 이 양극재 판가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유럽에서 CATL 점유율이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네. 어떠한 형태로든 뭐 그게 꼼수가 됐든 뭐 반제품의 형태로 해서 그냥 유럽이나 북미에서 조립만 하는 형태가 됐든 그 합작 형태로 점유율이 늘어나는 거는, 침투율이 늘어나거나 점유율이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좀 계속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의 주가 상승을 계속 좀 악재로 누르는 그런 요인이 좀 될 것 같고, 이따 뭐 공매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시 또 급속하게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거든요. 네. 그거는 꼭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부정적으로 나와야 될지는 앞으로 주가 추이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